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까 대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왜 효자를 싫어할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대체로 여자분들 중에 효자 성향을 가진 남자들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자를 뭐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 뭐 효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누구라곤 말을 못하겠는데 추석이나 명절에 몇백씩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으니 전부료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 중에 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근데 쟤도 남자분이 뭐 너무 부모님 챙기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언제부터 이 효자라는 말이 이 온라인에서 안 좋은 뜻으로 일컬어지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안 좋은 뜻으로. 여자분들은 좀 기피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고 효자인 분들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여자분들이 요즘에 여자분들이 좀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효자분들이 대부분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모시거나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혼을 전제로 얘기할게요. 결혼을 전제로. 뭐 효자도 종류가 다른데 부모님하고 같이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챙기는 분들이 있고 같이 살면서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챙기는 분들이 많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면 내가 모셔야 돼.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치면 이 남자와 결혼한다 치면 내가 같이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보통 효자인 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챙겨야 된다. 우리 부모님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좋아할 여자가 분이 없어요. 사실 이게 부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뭐 처가에 같이 살면서 처가의 그 장인 장모를 평생 모신다고 생각하면서요. 끔찍하죠. 물론 이제 그 남자 쪽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물려받을 게 많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좋아할 여자분들은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얽매여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남자분이 뭐 부모님을 살뜰히 모신다 효자라고 하면 부모님 말을 거의 못한다 이 말이 더 되거든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다. 부모님이 뭐 여자한테 뭐 쟤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할 것 같다. 부모님 시킨 대로. 그러니까 효자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 부모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시킨 대로 살았다. 이런 말도 좀 약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고, 뭐 결혼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개입하면 부모님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 얘는 뭐 부모님 살아 계실 때가 부모님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만 다 할 것 같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 시킨 대로 다 합니까? 부모님이 뭐 맞는 말 하는 경우도 이제 부모님 억지 부리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효자라고 하면 부모님이 뭔가 시키는 게 있으면 그게 불합리해도 다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게 여자 입장에서 별로 탐탁지 않죠, 이게. 부모님 말은 이제 다 뭐 좋은 말 싫은 말이든 다 따를 것 같이 보이니까. 세 번째는 뭐냐? 네. 그렇죠. 남자가 번 돈, 부모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 뭐 남자가 벌면 부모한테 뭐 돈 얼마 보태줘야 되고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면 용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티격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부모가 일을 해가지고 용돈 안 받아야 된다면 다행인데 보통 효자인 분들 부모님은 용돈을 드리려고 할 거야. 아니면 이제 찾아가자고 하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부모님 집에 일 생기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뭐 이제 집에 뭐 보수공사 해야 된다. 부모님 돈이 없어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했는데 우리 쪽에서 한 100만 원 해가지고 좀 고쳐드리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닌데 뭐 부모님한테 뭐 도움 받은 것도 아닌데 뭐 부모님 뭐 집 같은 거 이제 고치자고 하면 우리도 쪼들리는데 이거 주고 나 남는 게 없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 효자인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부모님 뭐 이제 집 문제 생기면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돈을 보태드리자. 근데 우리도 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 돈 문제 때문에. 만약에 뭐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뭐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도와드리는 게 있으면 해드리는 게 맞는데 뭐 별로 딱히 도와준 것도 없어.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서 나왔어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여자가 어떤 남자 가난한데 결혼했는데 그 집에서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결혼했어. 했는데 이 남자 효자야. 효자라 보니까 뭐 부모님 뭐 아플 때마다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집에 문제 생길 때마다. 돈 나온 거 다 도와드리고 하다 이거 월급이 없어. 그럼 맨날 그 자기가 가정 이루고 사는 집은 뭐 자녀한테 뭐 해주지도 못해요. 항상 1순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정의 1순위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 참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뭐 어머니들 이런 거 참고 뭐 견뎠지만 지금은 참을 분들이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부모한테 뭔가 뭐 이것저것 받았다 하더라도 뭐 큰 걸 받은 게 아니라면 좀 선을 지켜야 되거든. 근데 보통 아들 부심 심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게 특히 어머니들 그런 경우 있어. 어머니들이 우리 좀 챙겨달라 도와달라 이런 경우 있어. 이게 참 어렵거든 이게.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도와주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일으키는 경우가 덜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5번째는 뭐냐. 좀 많네 적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많네요. 죄송합니다. 5번째 뭐냐 하면 집안에 대도사를 효자들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부양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집안의 행사 같은 거 있잖아. 뭐 집안의 뭐 생일이라든지 뭐 경조사 같은 것도 보통 효자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집안 형제가 다 나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 집안의 형제들 있잖아요. 뭐 고모나 뭐 삼촌 있잖아. 보면 나서는 사람은 나서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못 봤습니까? 집안에 뭔가 집에 뭔가 뭐 부모님 칠순잔치나 아니면 뭐 집안의 행사나 뭐 그런 거 챙겨야 되는 일 있으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분도 있지만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겨. 그걸 못 봤습니까? 집안 형제 중에 누구는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누구는 집에 있으면 뭐 부모님 모시고 살뜰히 모시고 뭐 집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막 아침같이 가가지고 막 챙겨드리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누구는 오지도 않고 뭐 돈만 주고 막 그런 경우 있어. 그럼 효자들은 어떡할까? 효자들은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된다. 부모님 챙길 사람 우리밖에 없다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먼저 가가지고 뭐 일 도와드리고 막 남들은 한 분 방문할 때 우리는 한 5번 방문하고 누구네는 명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명절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고 막 그래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생각해준 여자가 있을까? 욕심이죠. 여기 6번째네. 요 코이메니까 그대로 쓸게요. 여자 측에서 이걸 다 받아준다? 그 여자는 부처나 성령에 가깝다. 맞아요. 그게 요즘에 여자들은 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있고 보통 남자의 집안 사정 같은 일일이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여자가 정말 뭐 그 남자의 집안 식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받아줘.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 척하나 시댁은 멀수록 좋다고. 척하나 시댁은 멀리할수록 좋다. 그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멀면 굳이 멀리까지 있는데 오라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 멀리 있으면 야, 그 먼 길까지 오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그냥 전화만 해라. 그런 거 생기잖아요. 6번 해당되는데 제 와이프가 잘해야겠다. 근데 그건 몰라요, 옥타님. 여자분들이 스탑널커 기질이 좀 다분히 있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애가 태어나고 또 애 키우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남자도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사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효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 살뜰히 모시고 적당히 뭐 챙기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챙기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뭔가 부모한테 잘해주는 효자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요즘엔 또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어떤 여자를 뭐 좋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한테 너무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적당히 챙겨주는 건 괜찮은데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